자, 보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C가 B-A랑 같대요. B-A랑 같대. 자, 이렇게 중간중간 상을 풀어주는데 그 중간중간 질문할 거 질문해라. 알았냐? 그 부분에서 성립할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갖다 구해보라. 우리는 근이 하나다, 두 개다. 또는 해가 없다. 이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그치? 판별식.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큰지 0과 같은지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c라는 놈이 이거 가지고 할까? 뭐를 가지고 할까? 어디 볼까? 얘를 가지고 합시다. 자, 얘가 넘어가면 b는 뭐랑 같은 거냐면 a 플러스 c랑 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이렇게 같을 거야.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가 다시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다. 얘가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4ac 될 거야. 그러면 얘는 가만히 보니까 얘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ac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2ac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되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야. 얘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 눈에 보여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c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요 가운데 게 얘가 바로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얘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어떠는 거야? 0보다 어때요? 이렇게 큰 거지. 왜냐하면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 B, C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C가 서로 같다라면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그런데 얘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A하고 C가 서로 다른 수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거야. 따라서 얘는 근의 개수가 몇 개다?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거야. 판별식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보자. 1028번.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 m하고 m 플러스 3을 두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먼저 중근을 갖다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야. 그냥. 뭐 짝수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걸로. 그러면 b제곱 66, 36 마이너스 4ac 12m 얘가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m은 얼마? 3이네. 3. m이 3이 되면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일단. 됐죠? 그러면 3과 5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해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x제곱에서 2라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 3하고 5가 두 근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더한 걸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한 거 쓰면 되는 거더라. 이렇게. 됐죠? 합과 곱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x제곱의 수가 2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가 2만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더라. 됐습니까? 뭔 얘기지? 됐어요? x제곱의 수가 2라고 했잖아. 아, 플러스 3이네. 플러스 2로 바꿔요. 알았지? 플러스 2로 바꿔. 알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제 3, 5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3하고 6일 때는 또 똑같이만 바꾸면 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합 9가 되고 곱 36, 18 이꼴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씩만 곱하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6 이꼴 0. 즉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지. 이제 m 플러스 2라고 해. m 플러스 여기가 3이니까. 됐습니까? 몇 번이요? 2번은 마이너스 36이네. 3번이네.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과 곱을 써놓으면 끝나는 거야, 답은. 알았냐? 얘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일단은 처음에 풀 때는. 알았죠? 자, 상문제 볼게.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 루트 3의 소수 부분과 루트 3의 소수 부분. 그럼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을 찾을 때는, 소수 부분을 가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수 부분을 가릴 때는 얘의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야. 근데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면 루트 3,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얘의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됐습니까? 됐죠? 소수 부분 됐어. 그 다음에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냐? 얘의 정수 부분. 얘의 정수 부분. 얘는 얼마냐면 약 3점 얼마니까 얘는 2점 얼마 되겠네. 이렇게 2를 빼는 거니까 2점 얼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 2야. 2. 정수 부분은 2야. 그러면 2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그럼 똑같다라고 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얘와 얘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더한 값이 여기에 와야 돼.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값이 여기에 와야 돼.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냐? 여기가 얼마야? 얼마?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죠? 얘랑 곱하면 얼마야? 여기가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뭔 얘기지?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가려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갖다 빼는 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루트 14는 약 3점 얼마니까 3점 얼마에서 2를 빼면 2점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정수 부분은 2야. 그러면 2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두 근이래. 두 근. 그럼 여기에는 두 근에 뭐가 와야 된다? 합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얘랑 더한 거예요. 이렇게. 됐지?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두 근에 뭐가 와야 된다? 곱이 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다,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B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2로 묶자. 2 곱하기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랑 곱해봐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곱해봐라. 됐어요? 이거는 암산으로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이거는. 답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건 곱해보세요. 직접 요거 두 개를. A와 B를. 됐지? 문제이지?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 문제 보자. 1차 함수 y 이꼴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y절편과 이렇게 x절편이 이렇게 나왔어. x절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y절편이야. 그러니까 b라는 것은 뭐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건 뭐 금방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y 이꼴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7이라고 놓고 여기 5,0 즉 x에다 5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뭐야?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7 요 점의 좌표가 5,0이니까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 5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7 하면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 자체가 그래서 a 값이다. a 값. 그럼 다시 얘기하면 a 값이 5분의 7이니까 5분의 7과 마이너스 7을 부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x제곱에서 5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일단은 자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7하고 마이너스 7을 갖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8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9 이꼴 0.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뭐를 쓰고 합을 쓰고 여기다가 곱을 쓰면 2차 방정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5다라고 했으니까 각 항에다 다 5를 곱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은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두 근의 비가 1대2인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두 근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의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근은 1대2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놓으면 돼? 2 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이제? 따라서 얘의 두 근을 알파와 2알파다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됐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 두 근에 뭐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합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지. 얘가 뭐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 곱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알파 플러스 2알파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5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도 알아들었어? 그 다음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알파 곱하기 2알파가 5K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5K. 됐지? 무슨 얘기지? 여기까지도.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르게 푸는 방법도 하나 더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건 이제 3알파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 그럼 K는 뭐랑 같은 거냐면 K는 3알파 마이너스 5가 K 값이야.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K 대신에. 그럼 요거는 2알파 제곱은 5 곱하기 3알파 마이너스 5야. K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알파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왔어 이제? 2알파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5알파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5알파가 될 거고 마이너스 25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25 이꼴 0 이렇게 될 거야. 됐죠? 됐죠? 따라서 알파를 갖다 이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 뭐 곱하기 뭐 나오냐? 5, 5, 25, 2, 1 곱하면 15 나오잖아. 그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다. 2알파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 이꼴 0. 따라서 알파는 뭐 또는 뭐다? 2분의 5 또는 얼마? 5다. 됐죠? 그럼 만약에 알파가 오면 그죠? 다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10. 됐어요? 따라서 얘의 두 근은 5와 10이 될 수도 있고 알파가 2분의 5면 다른 하나는 얼마야? 다른 하나는 얼마?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의 두 근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됐냐? 그러면 자,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바로 5K잖아. 두 개를 곱한 게 5K라고 그랬잖아. 그죠? 됐어? 아니면 지금 알파가 5일 때 알파가 여기가 5일 때 K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K는 얼마? 10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알파가 얼마? 2분의 5일 때. 알파가 2분의 5일 때는 2분의 15. 2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자, K가 될 수 있는 것은 10하고 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2분의 5. 됐어요? 따라서 두 개를 갖다 뭐 해봐라? 더 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됐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냐? 됐어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이제 다른 풀이 방법을 갖다 보여줄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얘가 자, 다른 풀이 방법 좀 보여줄게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수는 K와 5인데 둘 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지? 됐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X-K, X-5 이꼴 0 이렇게 되네. 따라서 얘의 두 근은 X는 뭐 또는 뭐요? K 또는 5죠? 됐어? 그러면 얘가 잘 봐. 5대 K가 1대2가 되는 경우가 있고 K 대 5가 1대2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잖아. 됐어요? 요럴 경우에 K는 얼마? 10이 될 거고
됐죠? 요때의 K는 얼마? 2분의 5가 될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됐어? 근데 아까 이제 그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굉장히 편하게 나온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민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x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라는 헤드를 얻었대. 근데 은혁이 을 잘못 보고 풀었어.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원래 그냥 다른 건 다 떠나서 민혁이가 이렇게 두근을 갖다 구했으니까 요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얼마야? 4지. 4x 두 개의 곱 마이너스 12는 0 얘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민혁이는 얘와 얘를 제대로 본 거고 얘를 잘못 본 거야. 요게 잘못된 거야. 즉 x제곱하고 마이너스 12는 옳은 거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은혁이는 그러면 뭐냐? 요걸 요렇게 두근으로 얻었으니까 얘의 두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x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갖다 더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네.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얘랑 곱했어. 그럼 여기는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곱셈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네. 2 있고요. 따라서 얘는 얘와 얘를 똑바로 본 거야. 얘가 잘못 본 거야. 그렇다면 올바른 식은 뭐란 얘기야? x제곱 플러스 얼마? 2x 얼마? 마이너스 12 = 0이다. 얘예요. 얘가 바로 올바른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는 뭐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 인수분해 되냐?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되네. 어디? 그러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12 = 0 하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오늘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봐요. 주어졌을 때. 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말이야. A와 B와 C, 즉, 각각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래서 하나의 근이 얘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인 얘도 근이 돼야 된다. 무조건 근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잖아. 4ac.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알았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A와 B와 C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유리수가 아닐 때는 저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물론 요 A라는 놈을 1로 놓고 2차 방정식을 구한다라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합이 와야 되고 여기 뭐가 와야 된다고 해서 곱이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요 P 플러스 Q 루트 M이 하나의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여기 무리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유리수가 돼. 그래서 제 P-Q 루트 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곱도 역시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얘를 유리수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분모에 유리화할 때 그죠? 곱셈공식처럼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유리수로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근이면 여기 마이너스 얘도 반드시 근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A와 B와 C가 유리수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예를 하나 들어서 X제곱, 잘 봐요. X제곱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X 여기가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무리수일 때는 얘의 근이 루트 3 1이야.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니까. 그러면 얘의 근은 자 x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 이꼴 0인데 이건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마이너스 1이야. 또는 자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서 플러스 루트 3이 반드시 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저렇게 된다. 이해하세요? 대체 뭔 얘기인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문자를 갖다 우리는 하나의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건 단지 식을 세웠더니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활용해봐라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보세요. 다음 수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한 근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해봐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와 c가 뭐다? 유리수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근이면 무조건 뭐가 근이다?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인 거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근이면 무조건 뭐가 근이다? 4 플러스 루트 5가 근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쉽지? 그럼 지민아, 얘가 근이면 뭐가 근이라고요? 그렇지. 2 마이너스 3 루트 3이에요. 은여가 얘가 근이면 뭐가 근이라고요? 그렇죠. 이해 갔어요? 됐어요? 됐어? 뭔 얘기인지? 그런데 A, B, C가 뭐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다. 됐습니까? 유리수라는 조건이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아. 알았죠?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한번 식을 세워보자.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 뭐 어떤 수를 갖다 x로 놓을까요? 자, 그대로 써볼 거야.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 제곱할 때, 이렇게 제곱한 수는 어떤 수에 10배보다 10을 곱한 것보다 6만큼 크다, 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던진 물체의 x초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높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높이는 얼마냐? 0이죠. 물체 높이는 0이죠. 뭐 땅에 떨어졌으니까 물체 높이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하세요? 그럼 이건 요거 순서를 바꿀까?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얼마? 40x가 0이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인수분해라고 했어. 마이너스 5x로 묶어. 그럼 x 마이너스 얼마? 8 이꼴 0이야. 따라서 x는 뭐? 0 또는 얼마? 8이죠. 그러니까 물체의 높이가 0이 되는, 자, 땅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던지기 전이야. 이때는 0. 그 다음에 던지고 나서 몇 초 후에? 8초 후에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각각 8, 5cm인 직사각형에 가로, 세로를 각각 늘렸대요. 이렇게. 원래는 8cm, 5cm였대. 이렇게. 근데 얘를 늘렸대요. 전부 다. x만큼 늘렸대. 다. 길이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된 거고 5 플러스 x가 된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얼마? 8 플러스 얼마? x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였어? 5, 8 얼마? 40이었지. 40. 이거보다 얼마만큼? 30만큼 넓어졌대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얼마? 70이 됐다는 뜻이지요. 이걸 풀어보라는 얘기야. x 제곱 플러스 얼마? 13x 40 넘어와서 마이너스 얼마? 30은 0 이렇게. 10하고 얼마? 10
30이니까 15하고 2를 해야 되겠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됐어요? 따라서 이거는 x가 얼마? 2. 즉 2cm만큼 늘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왜냐면 마이너스 15는 안 될 거니까.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할까?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놓고 해야지. 자, 2차 방정식 얘의 한근이 얘다. 자, 얘를 뭐 해줘야 되겠어요? 유리화, 그지? 이거 이제 유리화면 이거는 한눈에 2-루트 3을 부모분자에 곱하면 2-루트 3을 갖다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이 되니까 결국 1이 되니까 얘는 결국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2 마이너스 루트 3. 부모분자에 이렇게 구합니다. 야, 그러면, 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 얘의 하나의 근이야. 그럼 다른 한 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뭐라고? 2 플러스 얼마?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보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죠.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N-3이다. 이 공식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오각형을 갖다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그러면, 자, 요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다른 꼭지점에 연결한 이걸 갖다 대각선이라고 하지. 그럼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있는 걸 묶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3을 빼는 거고요. 그지? 그래서 오각형이면 여기다가 이 하나당 2개씩 나타나는 거니까, 즉,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에서 3을 뺀 걸 갖다 곱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와 얘가 중복되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n, n-3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그럼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떠나서 여기 뭐 공식이 주어졌으니까 얘가 뭐가 되게 하는, 35가 되게 하는, 35가 되게 하는 n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n 값을 구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가 넘어가서 곱하니까 n-3이 7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70. 됐죠? 됐어요? 나는 솔직히 이거 전기에서 막 2차원식 안 풀어. 왜냐면 얘랑 곱해서 70이 되려면 n이 얼마가 되는데 10이 되잖아. 그럼 10 곱하기 7이니까 70이죠. 이렇게 풀어요, 그냥.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제곱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대요. 어떤 수에다가 이렇게 3을 더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3을 더하여 2배 했대. 3을 더해서 이렇게 2배를 했대. 이렇게. 그랬더니, 얘랑 서로 값이 같게 나왔대. 이렇게. 이때 어떤 수를 모두 구해버려요. 이거 2차원식 푸는 거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2x 플러스 6 x제곱 플러스 넘어가서 4x가 될 거고 넘어가서 플러스 3이 꼴 0이네요. 인수분해 3, 1 됐어? 이렇게.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식만 세우면 뭐 다 맞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보자. 연속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놓는 방법은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수는 1씩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놓으면 돼. 그래서 그런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x로 잡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잡으면 돼. 그래서 아니면 이제 가장 큰 수를 x로 놓으면 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잡으면 되고. 근데 대개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가운데 걸 주로 x로 많이 잡아요. x로 잡으면 얘는 1 작은 수고 얘는 1 큰 수니까 이렇게 놓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가장 큰 수는 얘야. 가장 작은 수는 얘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일단 먼저 얘랑 얘랑 더해야 되겠네. 얼마? 2x지. 이렇게. 그럼 더하기가 쉬워져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그거야 5배에서 5배를 갖다 한대. 이렇게. 5를 갖다 곱한대. 이렇게. 그런 다음 24를 더한대요. 이렇게. 얘가 가운데수의 제곱과서로 이렇게 같다. 이거 봐요. 10 금방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x제곱 넘어가서 얘는 10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4는 0, 12와 2를 하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x는 얼마? 12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우리는 왜? 자연수니까. 따라서 가운데 있는 수가 10이니까 가장 큰 수는 얼마? 13. x 구해놓고 콜컥 10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나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13인 겁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재윤이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재윤이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이때 동생의 나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하자. 알아?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하자. 동생의 나이를 x. 이렇게 얘를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재윤의 나이는 얼마란 얘기야? x 플러스 5란 얘기죠. 그지? x 플러스 5란 얘기야. 재윤이가. 그지? 그런데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태화의 나이 쭉 예. 그러니까 재윤이의 나이의 제곱은 이렇게 된 거죠.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제곱의 2배보다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이거 푸는 거 이렇게. 너무 쉽죠? 그대로 갖다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를 동생의 나이라고 했으니까 x 값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야. 됐죠? 이건 이제 너희들이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키가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지는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는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미터이라고 한다. 초의 지면에 떨어지겠느냐?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다. 0이 된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갖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럼 2차, t에 관한 2차 방식을 풀란 얘기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걸 갖다 요 개수를 플러스로 놓으세요. 항상 이렇게. 5t 마이너스를 갖다 양변에 곱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9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될 거야. 가장 우리가 푸는 기본은 인수분해가 가장 빠른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근해 공식보다는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얼마? t가 얼마일 때요? 2초일 때죠. 2초일 때. 이렇게. 따라서 2초 후에 땅에 떨어지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둘레의 길이가 36인 하여튼 일단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36이래요. 둘레의 길이가 36이야.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대.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36이면 얘와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8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로 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둘레가 36이면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18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는 18-x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넓이는 즉 x 곱하기 18-x가 얼마? 72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됐죠? 뭔 얘기지?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또 역시 2차 방식으로 풀어보란 얘기야. 이거 하면 18x 마이너스 x제곱이 72니까 역시 다 넘어가서 2차 방식으로 세우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얼마? 72 이꼴 얼마? 0 이렇게. 됐습니까? 자, 뭐 곱하기 뭐가 18 나와?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됐습니까? 돼요. 뭐? 12하고 6이 되죠.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 따라서 x는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면 얘가 6이 될 거야. 이렇게. 됐냐?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2가 될 거야.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해결됐어요? 뭔 얘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cm인 선분을 두 분으로 나누어 각각 한 변의 길이, 각각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5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큰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얘를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10 얼마? x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얘의 넓이는 x제곱이 될 거고 얘의 넓이는 얼마? 10-x의 제곱.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를 갖다 더했더니 얘가 얼마가 됐다? 58. 다음을 갖다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x값을 구해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2차 방식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풀어서 x값 구하면 되겠더라. 됐죠? 자, 도형에 관한 문제, 뭐 큰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0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 큰 반원의 지름이 얼마? 10이라고 돼 있어. 1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작은 요거 중간 요 반지름을 x라고 할 거야. 그럼 요 반지름도 x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의 길이는 20에서 20-2x가 얘의 지름일 거야. 얘의 지름. 그럼 얘의 반지름은 얼마야?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얼마? 10 얼마? x가 여기에 반지름이에요. 됐어? 뭔 얘기지? 요게 반지름이지. 그럼 우리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큰 반원의 반지름은 10이니까 파이 r 제곱 그거 반원이니까 2분의 1 여기서 얘를 빼내야 돼. 요거 즉 2분의 1 파이 r 제곱을 갖다 빼내야 되고요.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빼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얼마? 10 여기 x 대신에 r로 놓은 거야. 그냥 r의 제곱 이걸 갖다 이렇게 빼줬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24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24파이다. 얘가 24파이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즉 큰 반원에서 중간 거, 가장 작은 거 이 반원을 뺐더니 그 반원의 넓이가 나와야 되더라.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파이부터 다 없어요. 이렇게 뭐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양변에 파이로 나눠서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요. 그럼 여기는 100이 남을 거고 100. 여기는 뭐가 남아? 여기는 r제곱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10-r제곱이 남을 거고 얘는 결국 얼마? 2를 곱했으니까 48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요거 푸는 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요거만 괄호를 갖다 풀어서 r값 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를 r이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 구하면 10에서 얘를 빼야 여기서는 지금 가장 작은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10에서 r을 빼야 되는 겁니다. r 구해놓고 알았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 가로, 세로가 8, 4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정원의 넓이보다 28제곱미터만큼 늘어났다. x만큼 늘렸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 거야? 얼마? x 플러스 얼마? 8이 된 거죠. 요 x만큼 늘어났으니까 x. 세로의 길이도 x만큼 늘어났으니까 얼마? x 플러스 얼마? 4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 정원의 넓이는 얼마였어? 얼마? 30이었잖아요. 근데 28만큼 늘어났으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60. 2차 공식 푸는 거예요. 그냥. 해결됐습니까? 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네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잘라내고서는 이런 직육면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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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가 2야, 2. 2cm만큼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원래 정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얘의 길이지. 얼마요? x-4가 되는 거죠. 왜? 2cm, 2cm를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x- 이렇게 4가 됐겠지. 됐어요? 그러면 야,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직육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냥. 기둥의 부피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알아두지 마. 그냥 기둥의 부피는 무조건 원기둥이건 뭐가 됐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야. 그럼 이건 밑넓이는 얘잖아, 얘. 얘가 밑이야. 그럼 얘는 x-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높이 2, 얘가 높이가 된 거야. 얘가 부피야. 얘가 얼마가 됐다? 72가 됐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x-4의 제곱은 얼마가 된 거야? 얼마? 30 얼마? 6. 자, 이럴 때는 있잖아. 이거 전개해놓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 제곱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지. 이거는 x-4는 제곱을 해서 36이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6. 됐어요? 그렇지? 따라서 x-4가 6일 때 x는 10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4가 마이너스 6일 때 x는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값은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얼마? 10cm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원래 처음 따라서 정사각형 종이 모양의 한 변의 길이는 10cm였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해결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 그 다음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땅의 넓이가 128이 됐대. 이 폭은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길을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길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이게 지금 길의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새카맣게 칠해진 거.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길을 제외한 나머지 이 넓이가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넓이가. 이 넓이를. 됐죠? 됐어? 그러면 x만큼 잘랐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가 얼마? 10-x가 될 거고 얘 길이는 얼마? 18-x가 될 거예요. 따라서 10-x 곱하기 18-x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8. 이걸 갖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이 뜻인 거예요. 해결됐어요? 뭐 이거 2차 방정식 이거 뭐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x제곱 될 거고요. 얘랑 더하면 얼마? 얘랑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8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얼마? 180 이렇게 될 거야. 얘 128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8x에다가 넘어와서 28 빼면 얼마야? 52가 될 거고요. 플러스 52. 뭐하고 뭐가 52가 나와요? 26과 얼마? 2 나올 거야.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x는 26 또는 2예요. 2. 그런데 26은 될 수가 없죠. 26은. 그지? 왜? 길이가 10m, 18m인데 26을 잘라낼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얼마? 답은 2m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됐죠?